네, 세인바이크 레인보우 공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72만 원에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더 많이 할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 제품이 현재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가격을 더 많이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한 10% 정도 할인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공구 일정하고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 같이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의 의견도 좀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 수요조사 때 질문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저의 의견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을 먼저 보기 전에 일단 공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 재고가 80여 대가 조금 넘게 있는데 그 컬러별로 한 컬러당 한 20개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구입을 하시려면 빠르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근데 공구는 정확하게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시점이 5월 22일 오후 2시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은 판매가 아직 오픈이 안 된 거니까 영상을 한번 다 보시고 구입을 하러 가시면 되고, 이미 5월 22일 오후 2시가 지났다 그러면 이 설명 들으시면서 밑에 링크 빨리 찾아서 가신 다음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월 24일 밤 12시 자정까지 주문 접수를 받을 거고요. 배송은 5월 25일 바로 다음 날이죠.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완료를 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배송을 할 거고요. 이게 왜 6월 8일 거의 2주가 소요가 되냐면 이게 직구 방식이에요. 세인바이크로 들어오면 이걸 바로 조립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빠르게 하면 뭐 3에서 5일 안에 갈 수 있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 최대 2주 정도까지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가지고 와서 세인바이크에서 조립을 다시 해요. 조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최대 6월 8일까지 배송을 완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송 비용은 무료인데 제주나 도서 지역은 15,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문하실 때 개인 통관 번호를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배송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주문하실 때 통관 번호 꼭 기입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가격인데요. 이게 79만 9천 원입니다. 소비자 가격이. 근데 여기서 이제 80만 원이나 다름없죠. 10% 할인을 하면 8만 원 할인. 그래서 72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 더 할인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물량이 너무 없어요. 뭐 자전거든 뭐 자동차든 요즘에 다 물량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건 역시 물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저희 수요조사 때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거의 200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부족합니다. 지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빠르게 가셔서 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다음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의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이렇게 한번 쓱 내려가 볼게요. 주문하실 때 여기 배송 선택, 여기는 완조립 안심 배송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컬러 선택하시면 되고요. 추가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냥 필요하신 거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구매하기 하시면 되는데, 자, 밑에 한번 상세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볼 수도 있는데 공구 같은 경우에는 매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보시고 일단 구입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공구를 놓치신 분은 세인바이크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또 보시고 바로 그냥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2차 공구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치는 요렇게 군자역 근처에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 빨간색을 선택을 했는데 뭐 다른 색깔들도 예쁜 게 많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니벨로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정말 마실,
그 다음에 짧은 거리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 가볍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 요런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계형으로 타시는 분들 있죠. 뭐 배달을 하신다거나 좀 멀리 있는 곳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 그 다음에 뭐 산을 넘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고스펙의 전기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좀 뒤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접이식입니다. 접어서 트렁크 같은 데다 넣으실 수도 있고, 작게 만들어서 안 탈 때는 보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어 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로 턱이나 이런 데 갈 때 미니벨로들이 바퀴가 작아서 굴곡진 데 갈 때 좀 충격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리어 샥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안장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핸들바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프론트 라이트 달려서 나오고요. 요거는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이 파워 조절하면서 라이트까지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라이트도 이 자전거의 배터리로 동시에 켜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머드 가드 2개 붙어 있고, 디스크 브레이크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청 주신 것들 중에서 유압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냐 말씀하셨는데, 이번 공구에서는 그 옵션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이 유압 브레이크도 물량이 너무 없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 공구상에서는 할 수가 없고, 대신에 만약에 유압 브레이크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시면은 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구입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것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방문하실 때 한번 문의를 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량이 있는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어 변속이 없어요. 1단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볍게 마실 갈 때는 괜찮은데 뭐 더 빨리 달리거나 하실 때는 좀 힘들어요. 이 페달링으로는 제가 해보니까 한 20km까지는 페달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전기 파워로 25km까지 낼 수가 있거든요. 25km가 되면 페달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헛발질 하듯이 이제 굴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25km 이상으로 달리실 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자전거 자체는 최대 속도 35km까지 갈 수 있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국내 법상 리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릴 수가 없다라는 점. 리미트를 가끔 해제해서 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6인치 휠, 컴팩트형입니다. 예, 그리고 폴딩이고, 이 폴딩되는 자전거들이 보통 무겁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들만해요. 물론 브롬톤이나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기 자전거 치고 접어서 좀 들만하다. 여자분 혼자서 들기는 매우 힘든 그런 무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고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비싼 큰 전기 자전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컬러 볼게요. 오렌지, 그레이, 레드, 블랙, 옐로우, 블루, 이렇게 총 6가지 컬러가 있고요. 밑에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 컬러. 요거는 사실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실물 컬러를 못 봤어요. 근데 빨간색, 제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밖에 못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렌지랑 그레이, 레드 요거에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 원래 자전거가 레드라서 그냥 레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유자랑 같이 탈 때 좀 커플 느낌을 내려고. 근데 오렌지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좀 이런 작은 자전거는 좀 이렇게 깜찍한 컬러가 좋지 않나요? 그레이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를 했던 컬러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진이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빨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레드. 이거 제가 선택한 건데 레드는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무광이에요. 무광이라서 훨씬 더 좀 고급스러운 컬러를 가지고 있고 용접 자국이 없어요. 네, 용접 자국이 없이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난한 블랙.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무난하게 이제 타실 때는 또 블랙이 괜찮습니다. 이 기타 파츠, 타이어니 뭐 휠이니 이런 것들이 또 다 블랙, 이런 것들이 다 블랙으로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디 컬러를 블랙으로 선택하시면 또 완전 흑마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옐로우, 이거는 정말 화사해요.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물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아내분이나 여친 뭐 이런 분들한테 선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옐로우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밝은 옐로우예요. 그래서 그 레모나 컬러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거의 민트에 가깝죠. 그래서 약간 비앙키 컬러랑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그거보단 조금 더 파란색 같기도 한데 요것도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보일 때는 또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터예요. 모터는 350W, 전격 출력 350W, 최대 출력은 580W입니다. 요거는 뭐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스펙이 요러하기 때문에 요 정도 출력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데, 한 번도 전기 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없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평지에서 충분한 속도를 내줍니다. 예, 충분하게 속도를 내주는데 오르막,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오르막들 있죠. 그냥 걸어서 그냥 조금 오르막이구나 하는 데는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남산처럼 완전 극한의 그런 등산하는 느낌의 산을 올라갈 때는 속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때는 페달링을 같이 섞어줘야 올라가실 수가 있고, 제가 남산을 올라갈 때 타보니까 페달링을 같이 섞어주면 한 20 초반대 정도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숨이 안 찹니다. 근데 남산 올라가실 분들 없죠, 이거 타고. 평지 갈 때는 속도로 따지면 25km까지 약간 남아요. 왜냐면 35km를 원래 낼 수 있게 설계가 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25m 리미트가 걸린 상태에서는 그냥 아주 여유 있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BLDC 모터 들어가 있어서 조용하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 나오죠. 시속 35km까지 원래는 낼 수 있는 자전거다라는 거. 근데 국내 법규상 25km로 속도를 제한해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그네슘 일체형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용접 부위가 없습니다. 용접 부위가 없는 게 아니라 용접 부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카본 바디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이런 데도 이제 사실 다 용접을 한 걸 텐데 이런 데가 굉장히 깔끔해요. 이런 접합 부위, 이런 데가 이렇게 용접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서 디자인이 매우 훌륭합니다. 제가 볼 땐 정말 진짜 제일 예쁘지 않나? 전기 자전거 중에서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 중요한 거죠. 이 배터리 성능.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36V 7.5A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조금 이 전기 자전거 안 써보신 분들 위해서 좀 체감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구동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페달링을 도와주는 파스 방식하고 핸들에 있는 레버를 그냥 당기면 오토바이처럼 그냥 발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스로틀 방식, 두 가지를 겸용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인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출퇴근을 해봤습니다. 출퇴근하는 거리는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 평지인 구간이고요. 하남에서 판교까지 한 17km, 18km, 17점 몇 킬로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걸로 달려봤는데 페달링을 거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로틀로 하면 배터리 소모가 많아요. 왜냐면 페달링을 도와주는 건 어쨌든 나의 힘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페달링 하지 않고 그냥 스로틀로 오토바이처럼 발 가만히 있고 그냥 버튼만 눌러서 가봤는데, 그렇게 17.5km 정도 하남에서 판교까지 갔을 때 배터리가 한 7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행거리가 60km라고 그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60km는 배터리를 정말 아껴서 페달링하고 섞어가면서 갔을 때 60km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그냥 풀로 당겼는데 60km 간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17km, 18km 갔을 때 한 70% 정도 배터리를 사용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돌아오면 중간에 방전이 되겠죠. 그래서 충전기를 제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충전기 가지고 가서 회사에서 충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출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주행 거리가 한 20km 안팎이다.
그러시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스로틀로 그냥 풀로 당기고 가면 배터리가 정말 간당간당해서 못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시던지 아니면 집하고 회사에다가 충전기를 하나씩 놓으세요. 하나 더 구입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충전기가 하나 딸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구입해서 회사에다 하나, 집에다 하나 놓고 충전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충전기인데 이거 되게 가벼워. 이게 조금 크기가 이렇게 커서 가볍네. 무거워 보이잖아. 실제로 가벼워서 나 이거 들고 갔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충전을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 그 다음에 충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를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 여기다 그냥 꽂으면 돼. 안 쓸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거 뚜껑 닫으면 되고. 아, 뚜껑이 있어? 뚜껑 내가 뜯어버렸어 실수로. 아. 근데 어쨌든 뚜껑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이제 뜯어버렸는데, 여러분은 뜯지 마세요. 네, 여기 이렇게 원래는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빼가지고 충전하고 한 다음에 뚜껑 다시 닫으면 돼. 배터리를 빼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분 배터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게 직구 방식이기 때문에 여분 배터리를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렇게 빼서 여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배터리는 기술적으로 한 5,000번 정도 완충을 하면 교체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5,000번을 타려면 도대체 몇 년을 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세인바이크의 이제 AS 개념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는 그 열쇠로 열어서 배터리를 뺄 수가 있어요. 열쇠도 같이 동봉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저거 뭐 뺄 일이 있나 싶습니다. 이거를 출퇴근에 자기가 사용을 하겠다. 저는 이걸 출퇴근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에 사용하시는데 출퇴근 거리가 편도 막 30km가 넘는다. 이런 분들은 그 스로틀을 막 풀로 당기면 안 되고 파스로 페달링하고 섞어서 이제 주행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페달링을 섞어서 하실 때는 이게 25km, 20km에서 25km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타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아니면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러고 말씀드리고, 저처럼 20km 안쪽, 제가 17km인데 스로틀로 풀로 당기고 가니까 아침에 춥더라고요. 바람이 땀이 안 나니까 약간 추운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잘 갔다 왔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 접는 부위인데 이렇게 딱 접어서 열면 여기 배터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열쇠 꽂아가지고 돌리면 이제 배터리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분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충전해놓고 또 배터리 교체해서 쓰고 이런 게 아니니까 요거 사실상은 뺄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 주행거리 60k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론상의 거리라고 나오죠. 자, 여기 스로틀 레버가 있죠. 스로틀 레버가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할 때는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그냥 웅 하고 이렇게 가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오래 쓰려면 이게 더 편합니다. 요거는 절 믿으세요. 요게 그 손목 돌리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리어샥. 이거 에어샥은 아니고 스프링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지만 충분히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뭐 엉덩이가 아플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리고 유자도 타봤는데 엉덩이가 아프진 않대요. 그 안장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리어샥도 앞에가 아니라 이제 리어샥이죠. 뒤에 있는 리어샥이기 때문에 그 초보자분들 아니면 자덕이 아니신 분들이 타기에도 엉덩이 안장통 같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여기서도 엉덩이가 아프면 그거는 뭘 타도 아파요. 소파에 앉아도 엉덩이가 아플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단계 폴딩이에요. 여기 중간에 바디가 한번 접히고 핸들바가 한번 접히고 그 다음에 안장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사이즈가 됩니다. 75, 45, 65인데 요거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에 넣은 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래도 좀 작아가지고 미니벨로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접히는 느낌이 좀 나아. 근데도 얘도 무거워. 으아! 표정이 그래도 얘는 좀 낫지. 좋게 제 차가 이제 그랜저 HG입니다. 트렁크에 충분히 들어가고 2대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SUV 타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넣고도 남죠. 트렁크에 넣고 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성인 남성이 들기에는 들 수 있지만 이거 여성분들이 트렁크에다 넣고 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틀림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강성이 굉장히 강하게 단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접는 것도 무겁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접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페달을 먼저 접는 게 좋은 것 같아. 요거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눌러줘. 그 다음에 꺾어. 이렇게. 반대쪽도 누른 다음에 꺾어. 이렇게 꺾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바디를 접을 거야. 이걸 누르고 제껴. 이렇게. 이게 좀 뻑뻑해. 이렇게. 힘을 줘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디를 이렇게 꺾으면 돼. 오. 그래서 이렇게 꺾으면 그냥 접혀. 끝이야.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바닥에 이렇게 닿는 걸 좀 막아줘. 그 다음에 요 목을 접을 거거든? 요걸 레버를 당기면 요렇게 접혀.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는데 레버를 그냥 당겨. 그러면 요렇게 그냥 접혀. 그리고 이제 안장 요렇게 그냥 내리면 돼. 남자들이 들기에는 요렇게 들어서 그냥 사실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 이렇게 들어서 그냥 트렁크 같은데 실으면 되는데 이거를 여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맞아, 무겁더라. 그냥 이렇게 들긴 들겠지. 근데 이렇게 들긴 잠깐은 들어도 이거를 트렁크에 넣으려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들어서 넣고 하는 거는 여자들이 하기엔 좀 쉽지 않다. 필 때는 마찬가지 반대로 이렇게 목 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디 피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 이것도 그냥 이렇게 똑 하고 페달은 그러면 그냥 피면 돼. 이렇게 누르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피면 펴집니다. 끝.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근데 유압으로 막 업그레이드 문의를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속도가 사실 뭐 그렇게 빨리 달리는 자전거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디스크 브레이크로도 사실 제동력이 충분해요. 제가 해봐도 지금 제 로드 듀라에이스 림 브레이크보다 훨씬 잘 서고, 그 다음에 유자가 이걸 타봤는데 내리막에서도 브레이킹 하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굳이 유압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하시려면 뭐 하시지만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동력 끊어지면서 이제 여기 제동까지 같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네, 앞뒤 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유압 브레이크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셨던 추가 설치 안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 나와 있는데 일단 보시긴 하세요. 보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은 옵션 선택은 안 되니까 이제 세인바이크에 직접 문의하셔서 이제 방문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요렇게 예쁘네요. 예, 멋있긴 하네. 라이트, 기본 장착되어 있는 프론트 라이트인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켜지고 또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트랑 핸들 높이 조절되고, 제가 키가 177이에요. 자, 시트 높이는 요거 인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뭐 클립 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 조금
대충 어지간히 다 맞아요. 예. 취향껏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컨 이렇게 생겼는데 M을 길게 누르면 켜져. 이렇게 켜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어시스트가 하나씩 올라가지. 이게 이제 전기 얼만큼 파워 개입시킬 거냐. 마이너스 누르면 내려가고. 근데 사실상 써보면 그냥 5단계로 해놓게 돼. 그치? 그 다음에 요거 M 누르면 요게 이제 바뀌어. 이거는 이제 현재 시속이고 현재 속도. 요거는 운행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운행 거리. 총 운행 거리. 지금 M을 계속 누르는 거야. M을 누르는 거야. 이거는 이번에 전원을 켜고 달린 거리. 뭐 할 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니까 요거는 따로 속도계가 없어도 이걸로 어느 정도는 된다는 점. 그러면 끌 때는 길게 M을 누르면 꺼져. 그래서 따로 속도계 같은 거 안 달고 이걸로만 있어도 주행거리나 이런 거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단 뭐 앱으로 연동돼서 스트라바 올라가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별도의 그 속도계를 장착하셔야 되는데 전기니까 또 그렇게 도핑하시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리어. 요거는 그냥 반사판이에요. 그래서 불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리어 라이트는 특별히 좀 추가로 장착하시는 게 야간에 타실 분들에게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스펙입니다. 프레임은 마그네슘 합금, 타이어가 16인치인데 상당히 두꺼워요. 접지력이 진짜 좋습니다. 자전거가 좀 무겁고 타이어가 두껍기 때문에 접지력이 좋아서 코너 돌 때 안정감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좋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미니벨로는 휠 베이스가 짧아서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핸들링도 되게 불안하고 그런데 얘는 상당히 편안하다는 거. 좀 놀랬어요. 이런 무거운 전기 자전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품은 20km입니다. 배터리 포함 2kg짜리 배터리 포함 20km. 충전 시간 3시간에서 5시간. 최고 속도는 35km. 리미트를 해제했을 때 35km고 리미트가 걸려있는 상태로 출고가 되니까 25km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최대 60km.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파스 1단계로 해놓고 페달링하고 같이 밟았을 때 60km가 아닐까 싶습니다. 풀 스로틀로 완전 전기의 힘으로만 달렸을 때는 25km 내지는 한 30km, 길면 한 30km 정도? 그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대 하중 120km까지 타실 수가 있고요. 페달은 알루미늄 합금 폴딩 페달이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주행 시에 페달 구르는 거랑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나 궁금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20km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카카오 바이크를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바이크보다 그 페달링 파스의 느낌이 훨씬 좋아요. 제가 카카오 바이크는 굉장히 좀 이질적이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게 도와주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어떨지 AS도 원활하게 될지 AS 같은 경우 세인바이크에서 AS를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AS 관련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인바이크 네이버에서 세인바이크 치시면 그러면 요 세인바이크 고객센터에 또 문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고객센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문의를 하셔도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돼도요, 뭐 저항이 심하게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도 한 20km 정도로 달리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다가 방전이 돼도 복귀하는데 크게 막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뭐 너무 먼 거리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자전거에 대해서 쭉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설명까지 한번 쭉 드려봤는데 마실용, 그 다음에 20km 이하의 출퇴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생계형 라이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크고 배터리도 더 오래 가고 하는 거를 구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이식이기 때문에 접어서 자동차에다 싣고 다닐 수 있는데 무게가 20kg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걸 트렁크에 넣고 빼고 하기에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나 20km 충분히 드는데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남성분들은 넣고 빼고 하실 수 있지만 여성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특별히 차에 싣고 다니진 않는다. 그냥 탈 거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72만 원. 뭐 비슷한 스펙의 자전거를 제가 봤을 때, 전기 자전거를 봤을 때 대부분 한 1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들이 많더라고요. 접히고 이렇게 예쁜 디자인에 이렇게 저렴한 자전거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마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막 레이싱 아닙니다. 레이싱용 아니니까 그런 거랑 이제 비교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가볍게 타기에는 충분히 성능도 나오고 예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업체에서 저한테 막 뭐 요청을 한 게 아니었고 제가 업체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보니까 너무 좋아서 공구 진행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요청을 드려서 성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량이 정말 없습니다. 80여 대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수요조사 해주신 분들이 거의 뭐 한 70, 80분.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공구 영상이 나갈 때는 아마 빠르게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컬러를 얻기 위해서는 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컬러들이 뭐 딱히 안 예쁜 컬러가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컬러가 없으시면 뭐 2순위, 3순위라도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매진이 돼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물건이 들어오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개월 뒤에 제품이 들어올 때 2차 공구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몰라요. 그때 또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내용, 뭐 2차 공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그 게시글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소식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접수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접수를 하니까 구입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제하시는 분 순서대로 배송이 나간다는 점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